방송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을 때, 막 둘이서 막 장난치고 그럴 때 그런 걸 내보내야 되는 거야. 신비주의. 제가 맞다. 제가 말했죠. 맞아요. 와, 하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귀찮게 안 해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프리뷰쇼 미나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미나리가 맛있는 계절, 이제 봄이 왔는데요. 새롭게 살아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올 시즌에도 많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즌2까지 올 수 있었던 핵심 인력, 이순철 해설위원과 첫 녹화부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KBO 리그 40주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개막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개막하니까 위원님을 좀 뵐 수 있게 됐네요. 아이고, 저도 김민아 아나운서 보고 싶었는데요. 진짜 제 차지가 안 되네요.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아니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5강 예측 이런 거 하고 다니시고 주간야구 없으니까 우리가 좀 귀찮게 안 해드렸더니 뭐 방송이고 신문 인터뷰고 저희도 위원님을 신문 기사로만 볼 수 있었어요. 김민아 아나운서의 워딩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 이번에 신비주의로 그러셨구나. 의미 있는 KBO 리그 40주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뭐 현장도 갔다 오셨고 오늘 베이스볼에서도 함께 즐겼는데요. 개막 시리즈 2경기 결과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개막전은 LG, 롯데, 두산, SSG, KT가 승리를 했고요. 2경기 치른 결과 두산, LG, SSG는 2경기 모두 쓸어담으면서 개막 2연전을 이어갑니다. 롯데, 삼성, KT, 키움은 1승 1패를 나눠 가졌고요. NC, 기아, 하나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먼저 LG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LG는 지난 시즌이 정말 이게 대권을 잡아야 하는 한 해였는데 그렇죠. 부담감으로 못했다고 해야 하나? 뭔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야구가 40년인데요. 통상적으로 볼 때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LG는 좀 달랐어요. LG는 시범 경기 때도 탄탄한 전력을 보여줬고 지금 정기 시즌 들어와서도 지금 2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탄탄한 불펜진, 선발진, 또 마무리까지 좀 좋은 투수진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LG는 또 개막전에서 양현종을 상대했던 LG인데 네. 기아에서는 사실 수비 에러가 좀 나왔고 서건창 선수가 타점을 만들어내면서 올 시즌 서건창이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2경기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서건창 선수가 200안타를 때릴 때의 어떤 타격 폼을 버리고 새로운 타격 폼을 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첫 경기부터 좀 적응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면 좀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워낙 또 200안타를 뗐다는 건 센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서건창 선수는 빠르게 적응을 해가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서건창 선수가 LG의 주축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산도 시범 경기는 단 1승에 그쳤지만 2연전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미란다와 함께 출발하지 못했던 개막 시리즈긴 한데 스타기 잘해줬고 또 오늘 최원준 선수도 잘해줬습니다. 양석환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첫 경기부터 두산 선수로 뛰게 되는데 양석환은 뭐 30홈런 이상 좀 때려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양석환 선수는 작년에 홈런을 많이 때려냈지만 이적을 해서 두산의 중심 타선을 완전히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양석환 선수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볼을 그 볼을 어떻게 참아내느냐에 따라서 30홈런을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작년에 포스트 시즌을 하면서 양석환 선수의 약점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 투수들이 제구력과 커맨드 능력을 발휘해서 양석환 선수가 상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이 맞게 될 것이고 그 커맨드 능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양석환 선수는 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양석환 선수 두산이 많은 선수들이 또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 시즌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막 시리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폰트 선수. 네. 창원에서는 대단한 개막 그 투수전이 펼쳐졌는데 네. 9회까지 퍼펙트.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그 전개되는 과정은 경기 과정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워낙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였기 때문에 뭔가 일을 낼 것이다. 그러나 제구력이 과연 얼마나 갖춰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투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10회 득점을 냈기 때문에 10회 말에 과연 올라갈 것이냐, 맞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뭐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올라가야 된다. 야구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거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네. 폰트가 10회 올라갔어야 했다. 네. 10 써주시고요. 9회까지가 적당했다는 분들 9 해줘서 조금 반응을 살펴보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댓글을 쓴다면 90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네. 올라갔어야 된다 하는 건 1번. 올라가야 된다. 안 올라갔어야 된다는 게 맞다. 이건 2번. 이렇게 하면 2번. 되죠. 네네. 지금 그럼 1번과 2번. 야구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폰트 선수가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기록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라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1번? 생각입니다. 네, 1번. 저도 1번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뭐, 폰트 경기 후에 인터뷰를 좀 보니까, 뭐 괜찮다. 자기는 네. 사실, 뭐, 스프링 캠프 때도 그랬고, 시범 경기 때도 투구수를 늘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투구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통 개막을 하면 선발 투수들이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선발 투수들이 80개에서 90개 사이에서 그 다음에 투구수를 뭐 10개 이렇게 늘려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폰트 선수는 이미 한개 투구수를 좀 넘어간 상태죠. 100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원영 감독도 그것이 염려가 돼서 시즌은 기니까요. 첫 경기부터 네. 너무 무리시키면 안 되니까 10회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 팬들 또 기록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올라가서 그것이 깨지면 내려오더라도 올라갔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개막전에 엄청난 활약을 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렇죠. 두산에서도 마야 선수, 삼성에서도 맥가이어 선수 이런 투구를 하고 뭐 끝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처럼 정말 엄청난 오프닝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 같은 그렇죠. 기록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김민아에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맥과이어 선수나 마야 선수나 징크스 그러니까 노히트 노런을 하고 생긴 징크스가 그 다음 경기에 내용이 좋지 않다. 이게 징크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폰트 선수도 우리 중계가 다음 주 주말에 있잖아요. 네. 그 주말에 나오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박승욱 선수가 개막을 이제 주전 유격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KT에서 방출한 박승욱 선수가 최저 연봉을 받고 롯데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기회를 또 잘 살려야겠네요. 그렇죠. 박승욱 선수가 KT에서 결국은 방출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롯데로 갔지 않습니까? 롯데가 이제 내야가 좀 약하고 또 이학수 선수도 부상하고 있어서 그런데 선수가 어떤 선수나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면 이런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기아는 그래도 칭찬 좀 하셨잖아요. 네네네. 오늘 또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기아가 사실은 10개 구단에서 불펜이 원투를 따진다고 한다면 LG와 기아거든요. 불펜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죠. LG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네. 기아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결국은 나성범 선수랑 최영우 선수, 소크라테스 선수 이 선수들이 좀 살아나면 거기에 황대인 선수까지 뒤를 받치면 공격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도 조금 더 2연패는 했지만 앞으로 좀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NC입니다. 지금 주전 선수도 많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수는 돌아오면 되는데 구창모 선수가 빠지면서 1, 2 선발도 상대의 그 1, 2 선발과 맞대기를 펼쳤을 때 80% 이상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NC가. 그런데다가 구창모 선수까지 없으면 3, 4, 5 선발까지도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NC가 목표하는 게 손아섭, 박건우 선수가 영입을 해서 우승인데 우승하기에는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NC가 말하지 못하는 고충이 엄청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틀간 양의지 선수도 빠지고 다 빠졌잖아요, 지금. 네. 좀 앞으로 NC에 가는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올 시즌 사실 개막 시리즈에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라인업도 빠지고 또 부상으로 빠지면서 요 틈을 틈타서 신인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 네. 기대를 모았던 시범 경기에서 6개 홈런을 때려낸 송찬희, 또 최고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김도영, 네. 그리고 박찬욱 선수는 정말 성적이 좋았고요. 이재현 선수는 뭐라 그랬더라? 가슴이 뛴다 이런 표현을 막 하시면서 뭐 양아들 키우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칭찬은 보시더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 1년 차이가 첫 타석에 들어와서 초구에 안타를 치는 선수가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그가 봐봐요. 김도영 선수 시범기 때 그렇게 잘 때렸는데 지금 안타 못 때리고 있어요. 그쵸.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제가 신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기준은 있어요. 저보고 뭐 모두 가게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비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3년차 이하 선수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는 길을 제시하고 이제 그 뭔가 동작이 틀리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는데 그렇게 막 기존 선수들만큼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신인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전으로 뛴다는 건 정말 매우 훌륭하고 바람직한 거죠. 흥행을 맞아요, 위해서도 맞아요. 그렇고요. 이 여기 라인업에 개막전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 그럼요. 예. 이 선수들은 굉장히 대단한 뭐 유망주기도 하고 기대를 모을 만한 제가 선수들도 딸이 있으면 한데 바로 거기다가 시집 보내는 거죠. 그냥. 아, 늦둥이? 아니, 그건 아니고 있으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거론했던 선수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송찬희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6개를 때려내면서 네. 홍창기 선수가 또 그 주사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이 자리로 개막전 그러니까요. 엔트리 이름을 네, 올린 네, 선수거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송찬희 선수 보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 잘 때린다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TV를 시범 경기할 때 켜놓고 봤는데 스윙 스피드, 대처 능력, 정말로 정확하게 타자가 속을 수 있는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배트가 잘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 선수 꼭 성공하거든요. 네. 보통의 신인들을 볼 때 기준을 놓게 뭘 보냐면 변화구 대처를 얼마나 잘하느냐. 투나싱 이후에 불리한 카운트에 타자가 불리한 카운트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얼마나 잘 참아내느냐. 상대 투수가 실투를 했던 것을 그거를 얼마나 처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거든요. 근데 송찬희 선수는 그걸 하더라고요. 리스트가 좀 많은데요. 지금 그냥 보시는 게 아니네요. 해설자니까요. 그 체크 포인트가 많네요. 요것도 하느냐, 저것도 하느냐, 이걸 다 지금 봤는데 왜냐면 합격. 기존 선수도 그렇고 타자라고 한다면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꾸준히 발전을 하느냐, 유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 상당히 도전적이십니다. 도전장애. 아니, 이 체크 포인트가 큰 것보다 좀 많으시길래 그럼 거의 이 선수는 그런 그 합격인 거네, 합격. 그렇죠. 네. 예. 문제는 이제 송찬희 선수가 수비 능력이 원래 내야수였다가 외야로 갔기 때문에 수비 능력이 조금 아무래도 공격으로 살리려면 수비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주목돼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LG 네. 벤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김도영 선수. 아, 이거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셨나요? 김도영 선수. 이야기 안 저희 하죠. SBS 스포츠에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하죠. 자, 이 부분만 저희가 뭐 짧게 클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송찬희 선수의 제가 그 타자는 이래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체크 가지를. 포인트, 네. 김도영 선수는 그러니까 거기에 송찬희 선수는 수비가 조금 떨어진다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김도영 선수는 공수주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소위 말하는 5-2를 다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개막 2연전에서 안타를 때리지 못했어도 나이 아직 어리니까요. 그 긴장을 얼마나 했겠어요. 간중 막 들어왔죠. 15기 때는 간중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언젠가는 터지는데 이번 주말에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PD의 희망사항이에요. 네. 모두가 김도영을 역시나 이종범과 비교하는데 예. 나와 비교를 한다면 이순철과 비교한다면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이종범 선수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네. 이종범을 더 높게 평가한다. 네, 네, 네. 그 김도영은 확실히 이제 공수주가 완벽하고 빠른 발도 지녔고 네, 수비도 괜찮고 그러니까 발만 빠르다고 해서 주루 플레이를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도영 선수는 그 주루 센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상 궤도에 올라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거는 키움 히어로즈의 박찬혁 선수였고요. 또 삼성의 이재현 선수는 뭐 표현을 하셨죠. 가슴이 뛴다. 신인들이 많네요, 올해는. 네. 김도영 선수는 사실은 귀엽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오. 근데 박찬혁 선수는 보면 또 귀엽다라는 귀엽다. 느낌이 들어요. 저 선수는 진짜 신인이다. 거절 1년 차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네네. 그런데 타석에 들어와서 스윙하는 모습은 기존 선수 못지않게 파워 있는 스윙을 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송찬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얘야 내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자리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해야 가지고 있는 파워 스피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적응은 잘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또 신인 선수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게 이제 내년부터는 1차 지명이 또 없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우리 1차 지명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줄지 이것도 네.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신인왕 대결 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네, 네. 어떤 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꾸준하게 얼마나 하느냐라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 신인들이 주전 자리 차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비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김도영 선수가 가장 앞서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수비를 극복하는 것도 프로에서 참 힘든 점이라는 거를. 그럼요. 네. 기아의 지금 현 상황상 유격수에 박찬호 선수가 가 있으면 김도영 선수가 3루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야 공격력도 좀 나아지고 네. 이제 기아가 밑그림을 그리는 대로 좀 가줘야 되는 거죠, 사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미나리 개막 시리즈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신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개막 시리즈에 대한 총평을 하나 듣고 일부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좀 경기를 하고 있다. 불펜 그러나 이제 그 불펜이 강하다고 해서 막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안 되니까 선발들 역할이 좀 중요한데요. LG가 지금 3, 4, 5 선발이 오늘 이민호 선수가 나왔는데 오해를 네.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3, 4, 5 선발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LG는 앞으로의 행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두 경기 하는 거 봐서는 불펜이 워낙 강한 모습이어서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전력이 강하다. 또 공격에서도 좌타자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공격에 풀어나가는 걸 보면 LG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과 NC인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N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타에서 조금 균열이 좀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올해도 5위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태인 선수 외에는 확실한 4, 5 선발이 없거든요. 그렇죠. 백재현 선수가 네, 지금 아프고, 시범기 때 작년 같지 않아요. 아,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 코로나로 전부 선수들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전력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이게 다다음 주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백정현도 없고 뭐 장필준도 없고 이제 뭐 양창섭으로 한번 떼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네. 많은 선수들을 다 가지고 삼성이 또 시즌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기아는 2패를 했습니다만 선발진과 불펜과 마무리가 뭐 그렇게 불안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면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기아에게는 다소 2패를 하긴 했지만 희망을 본 네, 경기였고 삼성과 NC는 생각보다는 좀 불안적인 요소가 드러낸 개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LG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2연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1부와 2부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